가지고 면역의 방어작용이요. 일단 인체 방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 외부 생명체도 상관없어. 외부에서 뭔가 에일리언이라고 보통 내가 얘기해. 에일리언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저항해야 되잖아, 그지? 그 저항하는 방법이 인체 방어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지? 거기 일단은 그 저항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는 뭘 알고 있어야 돼? 누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똥인지 오줌인지 가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 기초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오늘 공부할게. 오케이? 첫 번째로 볼게요. 제목이 병원체의 종류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병원체에 대한 개념 방금 시작했어. 병원체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 요것부터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죠. 병원체라고 하는 거는 인체에 질병을 일으키는 인자다. 인체 질병을 일으키는 인자이고 그런 인자 중에는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곰팡이, 플러스 알파 요거 배운다. 이거 일단은 살아있는 놈으로서는 세균, 바이러스도 학자들이 견해로는 이거 생명체야. 바이러스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앱솔루트 패러사이트. 그러니까 절대적 기생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생체 패러사이트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니? 생명체가 맞지. 오케이? 우리가 처음에 그 생명학 첫 단어를 배울 때는 바이러스는 반은 생명체의 적이 맞고 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생명체가 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곰팡이 하나하나를 따로 오늘 공부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넘어갈게. 네 종류가 있고 하나가 더 있어. 플러스 알파가 많아. 이 5종류로 월변과 병원체를 배우고 있다고. 자, 병원체를 제목은 병원체 종류인데 일단 병원체 이전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병을 구분할 수 있어. 이 병은 감염이 되는 거하고 감염 없이 발생하는 병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감염 없이 우리 사실 이거는 면역과는 크게는 관계 없어. 약간은 관계 있는데 크게는 관계 없는데 하면 이걸 알아야 저걸 알까? 비감염성 질병부터 오케이. 병원체 없이 나타나는 질병이고 전염, 감염 이런 거하고 상관없다고. 감염과 전염도 살짝 다른 말이거든. 그것도 개념, 그 용어인 풀이가 나와 있어요. 전염되지 않고 생활 방식이나 환경 또는 유전 등이 원인이다. 유전병 같은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고혈압, 당뇨병 요 두 가지는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성인병이라고 하지, 그지? 운동 별로 안 하고 계속 먹고 이러다 보면 고지혈증, 맞지? 이런 것들 다 성인병이고 생활 방식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지? 심장병, 뇌졸중 이것도 생활 방식에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유전적 영향도 꽤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다음에 혈우병은 100% 유전 영향. 그러니까 어떤 병이 딱 유전 영향만 있는 병이 있고 유전과 환경, 어떤 확률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병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이런 병들 저번에 암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이유는 이래. 공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은 암 환자 옆에 가도 되나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적어도 너네 걱정하지 마. 이거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몰랐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말해주는 거야. 비감염성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럼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배워야 되는 건 감염성 질병이거든. 아까 말했지만 이런 애들이 매개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거 이런 걸 감염성 질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지. 병원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그다음에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을 한 뒤에 증식을 해. 증식을 해서 우리 세포를 파괴하거나 세포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지. 인체에 해로운 독소를 분비한다. 세포를 파괴할 수도 있고요. 독소 분비 되게 많거든요. 독소를 분비해서 질병이 일으킨다. 이 독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 먹으면 하고 죽는 독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 어떤 위치하고 상황이 있다고 하면 다른 병원체가 분비하는 물질 때문에 그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이 물질은 다 독소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독소가 뭐냐면 대장균 중에 착한 대장균이 있고 나쁜 대장균, 못된 대장균이 있대요. 보통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잘 정착해 있는 대장균들은 대장에 정착해 있는 대장균들은 착한 대장균. 우리하고 상비 공생, 서로 이익을 주면서 공생하고 있거든. 근데 뭐 오래된 아이스크림 이런 데 있는 대장균들은 이거는 우리 몸에 왔을 때 아예 성격이 다른데 대장균이 이렇게 하면 사람도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범죄인하고 선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자기가 하는 생활 방식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걔가 분비하는 물질이 장 내 독소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장이 영양소를 흡수를 잘 못하고 그 우리 몸에 있던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 그 독소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그 심각한 설사가 만들어지는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이질, 다이아레아, 이질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혹시 병 이름으로 나올 수 있어. 이거 보통 이제 세균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균의 세균입니다. 오케이? 그런 것도 독소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분비해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는 경로는 호흡기, 소화기, 매개, 곤충, 신체 접촉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고 돼 있지. 호흡기는 호흡기 질환을 얘기합니다. 사실 병명은 달라도 호흡기 질환은 일단 기초적인 그 초기 증상이 비슷비슷해. 완전 똑같진 않아. 한마디로 우리 소위 말하는 감기 걸려서 몸살, 콧물 뭐 이런 거 있잖아. 열 나고 거의 비슷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의 비슷해. 들어오는 종류는 달라도 거의 비슷해.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이제 누가 들어왔다가 아니고 어느 쪽으로 들어와서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소화기로 뭐 먹어서 이제 잘못되는 경우, 잘못 상한 음식 또는 뭐 대표적인 게 노로바이러스라고 하고 있어. 굴 먹고 이제 완전히 한 며칠 동안 토하고 설사하고 많이 나는 거 있거든. 소화기로 이제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매개곤충 이거 많이 배웁니다. 우리 생원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배우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잘 안 나오지만 일본 내염 모기가 이렇게 된 거. 매개곤충. 모기가 문제는 아니야. 모기에 들어온 어떤 다른 병원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채채파리라고 하는 이름 예쁘지? 근데 이거 뭐냐면 파리 중에 실제로 무는 파리가 있어. 무는 파리가 있어. 아프리카 쪽에 많이 있는 건데 채채파리가 일으키는 아프리카 수면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병이에요. 내염도 위험해요. 이러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말라리아도 그런 거 모기가 있어요. 모기거든. 그래서 매개곤충이 있는 것이 매개곤충. 그다음에 신체적 접촉은 보통 이제 피부나 뭐 성적 접촉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매개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감염되는 거지. 자, 천연두 바이러스, 콜레라, 독감, 감기, 결핵 이건 균 뭐 이런 것들은 콜레라도 균입니다. 자, 하나 체크한 거는 세균이 일으킬 수 있다는 거고 동그란 이게 겹쳐져 있어. 세균성 감기도 있고 바이러스성 감기가 더 많습니다. 바이러스성하고 세균성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네. 이해시. 이렇게 체크는 세균입니다. 세균. 이런 게 있다. 자, 넘어갈게. 감염성과 비감염성 질병을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위에 있는 뭘 얘기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 내용에서 본격적인 어떤 내용이 뭐냐면 이거거든. 병원체 종류 특징 아까 내가 몇 가지 있다고 했어. 5가지 있다고 했어.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지? 5가지 있지. 요거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 이전에 이런 게 생명체로 구분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 그거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뭐라고 하면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이라고 제목에 원핵생물을 이뤄내고 진핵생물을 이뤄내다라고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거야. 그렇지? 원핵생물은 그 한마디로 그거야. 핵이 어떻다는 뜻이거든. 핵이 세포 안에 있는 핵이 진핵의 진은 진짜야, 진짜. 그러니까 핵이 있는 생명체를 얘기한다. 세포 안에. 그다음에 원핵생물은 뭐니? 진짜 핵이 만들어지기 이전 단계의 생명체를 얘기한다. 한마디로 세포 안에 딱 분리해서 구분할 수 있는 핵이 따로는 안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의 생물은 핵 없는 거, 진핵생물 핵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죠? 그래서 핵망으로 둘러싸인 핵과 세포 소기관, 핵만 없는 게 아니라 세포 안에 이렇게 뭐 이런 어떤 특징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 핵과 마찬가지로 다 없는 게 뭐냐 원의 생물은 그냥 세포에 물질이 그냥 있는 거야 물질. 근데 진핵생물은 뭐니 핵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핵에 이제 주변에 막 이제 소포체라는 것도 있고 와이파이 신호처럼 이렇게 있는 돌지체도 있고 미소좀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고 미토콘드리아, 용도체 이런 거 다 있는 거 이런 게 다 세포 소기관이거든. 이런 게 있는 게 뭐다 진핵생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원핵생물은 핵과 세포 소기관 없고 그 다음에 특징 다 단세포 생물. 원핵생물 중에 세포가 여러 개가 모여서 다세포생물은 없어요. 됐니?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진핵생물 같은 경우는 아까 핵이 있다고 했고 단세포생물도 있어요. 그다음 다세포생물도 있고 오케이? 그 단세포생물의 대표가 뭐냐면 원생생물 또는 원생생물 동물이라고 합니다. 원생생물이 뭐냐면 집신벌레, 아메바, 유굴레 같은 거 어릴 때 들어봤을 가능성이 높아. 됐지? 이런 애들이 뭐냐면 단세포로서 막 움직이면서 돌아다니고 광합성하는 애들 있고 유굴레는 광합성. 오케이?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어. 막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털이 있어. 하면서 물 안에서 막 이동할 수 있고 그런 애들. 이동하니까 뭐니? 이거는 식물이 아닌 동물이고 그래서 원생 동물이라고 하기도 한다.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아메바 얘가 좀 못된 애들이 많거든. 아까 말했던 뭐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이런 것들 아메바류의 그 원생 생물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 지금은. 자 그다음에 요 옆에 있는 표에서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산화 항생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야. 세균이 뭔데? 세균이 영어로 박테리아고 우리나라 말로 세균이고 좀 큰 범위로 얘기했을 때 이게 뭐냐면 원핵생물이야. 핵이 없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대장균 그 다음에 폐렴쌍구균이라고 동그랗게 생긴 게 있거든. 폐렴쌍구균 이런 것들이 세균이야, 박테리아야. 이런 거 잡으려면 어떻게 항생제를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항생제를.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 몸 안에 어떤 세균 감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피부, 특히 피부과에 가면 피부에 보면 뭐 문제가 있지. 그러면 반드시 주는 약이 뭐냐면 알아둬라. 피부과에서는 이거 보고 뭔지 몰라. 그게 피부병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그 사람 단정할 수 없거든. 그래서 뭐 때문이니까 그 약 줄게 이렇게 안 해. 절대. 다음에 이 지식이 있으면 딱 봐. 약이 2개, 3개 이렇게 처방될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여기에 문제가 있지. 그럼 이 문제는 피부의 문제는 크게 세균 때문일 수 있고 원생생물 또는 원생생물 또는 균류 때문일 수 있어. 그 균이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 때문일 수 있거든. 근데 곰팡이하고 세균은 완전 다른 거야. 근데 이거 뭐 때문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니? 세균 죽이는 약도 주고 곰팡이 죽이는 약도 주는 거야. 둘 다 줘야 돼.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딱 그걸 초석에서 공격하면 뭐라고 하냐면 자 곰팡이 때문에 생겼다고 해도 너가 만질 거 아니야? 만질 거 아니야? 그럼 세균 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생제도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뭐 말인지 알겠니? 모르고 다 주는 거 아니야.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관 다 태운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되는 이런 그 곁다리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은 곰팡이와 세균이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알겠지? 지금 여기서 구분되고 있어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자, 항생제는 뭐? 세균을 죽이는 약이야. 그러면 곰팡이를 죽이는 약은 뭐게? 줄여서 진균제라고 해. 왜? 대장균 같은 건 세균이라고 해. 근데 곰팡이도 균이라고 해요. 한자어로는. 이제 구분해야 되잖아.
구분해야 되니까 곰팡이는 뭐라고 하냐면 세균이 아니고 진짜 균에서 진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세균을 죽이는 약은 항생제라고 하면 이 진균을 죽이는 약은 진균제 또는 항진균제라고 얘기합니다. 항진균제. 항진균제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무좀약이에요. 무좀약. 무좀을 일으키는 게 곰팡이예요. 됐지? 세균은 안 일으킨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보통 피부병에는 보통 항생제가 처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죠? 그런 말 들어봤니? 대장균 들어봤죠? 그리고 폐렴구균 들어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도산구균 이런 거 들어봤니? 연쇄상구균 이런 거 이게 다 세균입니다. 세균. 오케이? 이런 포도산구균, 연쇄상구균 특히 피부에 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거든. 그거 죽이는 약 주는 거야. 그 바르는 그지? 타입으로 약을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고요. 이 구분하고 항생제가 뭔지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균과 바이러스 비교는 이거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병원체 종류 특징을 한번 5개를 쭉 정리 구분해서 배우자고 공부하자고. 특징 보면 첫 번째가 세균입니다. 아까 말했지? 영어로 박테리아라고 하고 사람 피부네? 일어서 보면 일어서 뒤로 가도 되고 거기서 일어서 있어도 돼요. 오케이? 집중. 자 세균 일단 첫 번째 아까 내가 말했지? 하게 안 쳤지? 원 핵생 핵 없다. 세포 소리가 없다. 그치? 적절한 환경에서 매우 빠르게 분열한다. 뭐 대장균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대장균한테 적절한 영양분과 환경만 제공하면 대장균이 지구상에서 계속 이제 한 세포에서 분열하면 이틀째 빛의 속도로 이렇게 쌓인대. 지구에서 지구 바깥쪽 엄청나게 빠르게 분열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빠르게 그래서 뭐 1시간 단위 이렇게 분열한대. 그게 빠른 거야. 맞잖아. 1시간에 한 번 분열하면 10시간에 1024개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지? 그게 20시간 되고 30시간 되면 폭발적으로 분열하겠지. 그런 거야. 세균은 보통 이제 소화기관 또는 호흡기관을 통해서 인체에 침입하는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아까 말했지 세균성 감기 있다고 했지. 호흡기관으로 침입하는 거고 소화기관은 좀 잘못됐냐? 그 음식 아까 말했던 오래된 아이스크림 이런 거 있잖아. 이제 대장균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화기관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균 독소를 분비해서 설사 같은 거 만들고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오케이? 세균이 하는 겁니다. 자 예시 볼게. 결핵균, 화상풍균, 세균성 식중독, 세균성 폐렴, 세균성 이질. 이질이 뭐라고? 심각한 설사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맞지? 여기 요감이야. 여기 다 차. 정신 차려. 응? 다들 한 명이 아니야 지금. 세균성 이질은 설사다. 심각한 설사. 위궤양, 탄저균,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잘 나오는 거. 원래 화상표, 화상포, 환절병, 식중독, 폐렴 이 정도는 좀 알아둬라. 알겠지? 요 정도는 기억해두라는 뜻이야. 자주 나오는 것도 기억하기도 편해. 계속 문제에서 볼 거니까. 오케이?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거의 안 나올 거야. 그냥 예시로 보여주는 거고. 세균은 어떻게 해? 항생제를 치료한다. 영어로는 antibiotics, B-I-O-T-I-C-S, biotics, antibiotics, 항생제로 치료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균은 기본 구조가 이렇고 다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세균이 길쭉한 이게 원통 또는 이제 막대기처럼 생긴 세균은 그 뭐라고 하냐면 바실러스균이라고 해요. 그 유산균 음료 이런 거 보면 바실러스균 이런 게 있을 거야. 그 길쭉한 이렇게 생긴 균이야.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바실러스균. 그 다음에 코커스균이 있어. 코커스가 뭐냐면 동그란 구 모양을 코코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어원이 그래. 그래서 그 동그란 구 모양의 균 중에 대표가 유산균이야. 소화기관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는 그런 게 있다. 뭐 아까 말했던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 폐렴 쌍구균 다 구균이야. 코커스. 동그란 균 이렇게 생각.
이런 모양만 있는 건 아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막은 있어. 세포막. 세포막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인지질 이중층. 맞지? 첫 번째. 두 번째 뭐? 세포막 바깥, 안쪽, 관통하는 단백질이 있을 수 있지. 그지?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어. 그다음에 안에 내용물이 있는데 내용물 당연히 세균은 유전 물질이 뭐야? DNA야. 유전 물질로 RNA를 가질 수 있는 애는 딱 하나 있어. 뭐? 애매한 애. 생명체로 애매한 애. 바이러스만 있는 거야. 그지? 세균도 완벽한 100% 생명체이기 때문에 DNA라는 유전 물질을 갖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로 병원체 중에 두 번째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포막도 없지. 세포막이 없다는 건 뭘 뜻하는 거니? 인지질 이중층막이 없다는 거야. 막은 있어. 무슨 막? 단백질로 만들어진 막이 있지, 그지? 그지? 이거를 배울 수도 있다. 그래서 캡시드라고 합니다. 캡시드, 단백질 막. 됐지? 그래서 단백질 껍질, 캡시드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핵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다른 어떤 자기 생활사에서 필요한 어떤 효소나 단백질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 바이러스는 효소가 절대 없다 이거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는 효소,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관여하는 효소가 없는 거야. 자기 생활사에 꼭 필요한 걸 갖고 있어요. 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해요. 자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살아있는 숙주세포에 들어가서 증식할 수 있는 거야. 바이러스는 죽은 애한테 증식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애한테는 그 애의 그 효소들이 작동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봤자 자기들 증식할 수가 없는 거야. 꼭 활물기생한다. 활물기생이 뭐야? 살아있는 애한테 들어가서 산다는 뜻이야. 사물기생이 뭐니? 뭐 보통 곰팡이는 사물기생할 수 있거든. 죽은 애한테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그 영양분만 뽑아먹고 사는 거든. 동충하초가 어디로 가는 것이야? 이거 동충하초 버섯이야. 근데 버섯이 누구게? 아까 말했던 무종균하고 완전히 바로 옆에 사는 친척이야. 다시 말할게. 버섯은 무종균, 균사를 가지고 있는 균사라고 쭉 길게 생기는 세포를 갖고 있는 애들이거든. 이게 대표적인 무속인데 이 균사를 갖고 있는 애하고 버섯은 유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봤을 때 거의 아주 친한 친구다. 생각. 그러니까 이게 두 개 합쳐서 뭐라고 하게? 균유라고 해. 균유. 오케이? 균유. 그래서 무종을 치료하는 그 무종약 있잖아, 이제 무종약을 버섯에 바르다 보면 버섯이 그쪽이 흥분해져. 흥분해져. 왜? 비슷한 거의 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막으면 얘도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활물기생한다.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중시할 수 있고요. 그다음 숙주 세포에 침입해서 증식한 바이러스가 결국 파괴하고 나와서 더 많은 세포를 감염시키는. 이 뭐냐 하면 하나의 세포가 있다. 여기 들어간 다음에 뭐니? 하나가 들어갔는데 수천 개, 수만 개가 돼. 꽉 차. 그럼 어떻게 이 세포를 터뜨리고 나와서 하나하나 다른 세포에 다시 들어가. 또 수천 개, 수만 개가 터뜨리고 나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 세포 죽여버리고 많아서 다른 데로 이렇게 가니까 계속 이렇게 증폭되겠지. 개수가. 바이러스의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패턴이 좋다. 예시 볼게. 바이러스성 감기, 세균성 감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보통 감기는 그래서 보통 바이러스라고 얘기하지. 근데 세균성도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어. 맞지? 그 다음에 독감 자체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 이건 세균성 없습니다. 홍역, 소아마비, 에이즈, 그 다음에 메르스, 사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다 바이러스. 그럼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어떤 병이 있다고 하면 이거 치료할 때 항생제 안 듣습니다. 항진균제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항바이러스제를 써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게? 보통 이렇게 병이 이렇게 발발하게 되면 보통 상대적으로 후진국에서 병이 많이 발발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뭐니? 변이가 심하지. 변이가 심하니까 이 약을 만들어도 어떻게 돼? 약을 만든 이후에 이 바이러스가 다른 걸로 바뀌어버려. 이 약이 안 들어.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는 약 하나 만드는데 조 단위의 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항바이러스제를 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러스 약은 거의 의미 없어요.
근데 곰팡이나 세균은 뭐야? DNA 유전을 지니잖아. 변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서 써. 한번 개발해 놓으면 수십 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만들지. 항진균제하고 항생제를 만들지만 항바이러스제는 만들기도 까다롭거니와 만들어봤자 돈이 안 되니까 안 할 수 있거든. 이거 개발하다가. 그래서 제약에서는 항바이러스는 거의 안 만들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네. HIV가 뭐야?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사람 면역 결핍 디피션 결핍이지, 그지?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이게 뭘 일으키는데 AIDS, 에이즈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죠? 후천성 면역 결핍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다. 라고 알아주시죠. 두 번째 바이러스였고요. 이제 세 개 나왔네. 자, 세 번째 뭐냐? 하면 아까 말했던 원생 생물 또는 원생 동물. 누구? 집신벌레, 아메바, 유글레나로 대표되는. 됐지? 이런 데인데 유글레나의 문제 아니야. 보통 이제 이 병원체는 아메바들이야. 아메바. 자, 단세포로 살아가는 핵이 있습니다. 원생 생물. 아까 말했지만 원핵 생물인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빼고는 다 핵이 있어요. 바이러스도 핵이 없죠. 왜냐면 얘는 아예 세포가 아닙니다. 됐지? 얘는 핵이고요.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도 하고 다른 세포에 기생하면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세포에 기생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얘들부터 다세포 생물이 될 수 있어. 대표가 미역 같은 거. 미역은 하나의 개체처럼 보지. 사실은 이제 하나하나의 원생 생물이 합쳐져. 오케이? 해조류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조류들은 뭐니? 병원체가 아니지. 병을 안 일으키니까 여기에 포함되진 않아요. 원생 생물이긴 하지만 병원체로서의 원생 생물은 아니지. 여기 보면 아까 말했지. 말라리아 있지, 아메바성 있지, 아웃도 있지, 수면병 있지. 아까 다 얘기했던 거지, 그지? 원생 생물로서 아프리카 수면병, 채채파리가 옮긴다고 했지. 그다음에 모기가 옮길 수 있는 말라리아. 그다음에 아메바성 이즈, 셋 다 아메바야. 아메바 종류들이야. 아메바 먼저 흐물흐물하게 생긴 세포 있잖아, 그지? 위족이라고 해서 어떤 데서 이제 막 이렇게 좀 확장되면서 요만큼 조금씩 이동하고 이렇게 얘도 이동하는 건 동물이야. 단세포지만 동물이야, 그지? 이런 애들이 이렇게 아메바가 무섭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얘기할까? 말라리아가 뭐니? 결국 원생 생물이 이렇게 되는 거지. 원생 생물이 어디를 들어가고 싶냐면 사람의 적혈구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적혈구가 일종의 자기 휴식처인 거지.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인 거지. 그걸 뭐라고 해? 숙주라고 하지. 숙주. 숙주세포가 이제 적혈구인데 근데 지가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얘도 되게 똑똑하거든. 얘는 원생 생물. 어떻게 하냐면 적혈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혈액에 들어가야 되고 사람의 혈액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비행기를 구하는 거야. 그게 뭐니? 모기야. 그러니까 모기에 먼저 지가 감염되는 거야. 얘가 어디 가 있는지 아니? 모기 침샘에 딱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이 아메바들이. 그리고 모기가 이제 이렇게 침을 놓을 때 일종의 뭐니? 마취제 같은 성분도 있고 혈액을 시키면 안 되거든. 그럼 목이 빨리 물다가 이제 고정되어 버릴 거 아니야. 항응고제라고 하는 건데 그게 침에서 나올 때 같이 나와. 그러면 그 원생 생물이 이미 어디 혈액 안에 들어가 있잖아. 지화자, 그럼 적혈구에 들어가면 심지어 탈 것이 뭐니? 이렇게 자동차가 아니고 비행체지. 맞잖아. 모기는 비행체잖아.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똑똑하지? 채채파리도 거의 비슷해. 그러니 채채파리도 파리한테 먼저 들어갔다가 파리가 물 때 다시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야. 아프리카 수면병 이렇게 채채파리에. 사람 예시는 아닌데 더 천재적인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예를 들어볼게. 이런 애들이야. 더 천재적인 방법이 뭐냐면 소에게 감염되는 병원체가 있어. 소에게 감염되는데 소한테 감염이 어려워. 그러니까 얘들이 어떤 방법을 구하느냐면 소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침에 이제 풀이 이렇게 싱글싱글하게 돋아날 때 방목을 해놓으면 이 풀을 아침에 뜯어먹어. 풀밭에서. 됐니? 그거에 착안해서 이 병원체가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개미의 신경계에 들어간 거야. 개미 신경계에 들어간 다음에 뭘 하냐면 이 자극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슬이 있는 아침에 풀 끝에 다 가게 만드는 거야. 이슬 먹으러, 그런 다음에 거기서 햇볕 보면 멈추게 만드는 거야. 고정돼. 이게 못 가. 개미가 그대로 멈춰요. 그대로 멈춰요. 그러면 풀 끝에 개미들이 한 마리씩 있는 거야. 그걸 소들이 혀를 낼름낼름해서 다 먹는 거지. 그러면서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는 탈 것으로서 육상 탈 것으로 개미를 사용하는 예들이 있다. 왜? 원생 동물은 혼자서 스스로는 자기 숙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매개체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천재적인 경우를 쓴다. 오케이? 이거요. 그다음에 균입니다. 곰팡이가 균. 영어로는 펑지 또는 펑자이라고 합니다. 킹덤 펑자이. 이 균에 뭐가 있다고? 무종균 같은 그 진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균이 균사 실처럼 생겼거든. 이 실들을 꽃다발처럼 묶어보면 이게 뭐게? 버섯이야. 버섯. 이 버섯은 뭐니? 실들이 묶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세로로 찢으면 살짝 잘 찢어져. 실로 만들어졌어. 뭐만 여기 그런 애잖아. 버섯은 병원체는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실로 생기는 무종균 같은 거 봐야 돼. 무종, 만성 폐질환, 칸디다질 요거는 꽤 많습니다. 칸디다질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어. 나한테는 없는 것 같은데 피부 쪽에 계속 반복해서 생기는 어떤 거스름 이런 게 있거든. 그런 게 보통 칸디다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피부나 점막을 표면에 적용한다. 오케이? 잡았다가 생겼는데 또 생기고 하는 거 피부 질환, 그 칸디다처럼 이런 건 이제 진균제를 치료할 수 있는 무종 약도 진균 제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묶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곰팡이 이건 뭐다? 기넥생물이고요. 다세포성이야. 그러니까 균사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여러 개의 세포가 긴 실처럼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게 알겠으면 되고요. 마지막 병원체로서 마지막 이거는 생명체 자체가 아니야. 단백질이야. 단백질인데 프라이온이라는 단백질인데 P-R-I-O-N 프라이온이라는 단백질인데 유전기 당연하지. 그냥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이야. 프라이온은 이게 뭔가 필요한 단백질이야. 어디에? 신경계에 필요한 단백질. 신경세포에 중추신경계 신경세포에 필요한 단백질.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 필요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필요해서 쓰는데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 있잖아. 그런 걸 필요악이라고 하지. 얘가 필요악인 거야. 그러니까 프라이온은 어떤 정상 기능하면 다행인데 이게 뭔가 좀 잘못되니까 큰일이 벌어지더라고. 이거 어떻게 되냐? 일반 정상 프라이온이 아니고 뭔가 잘못된 변형 프라이온은 이게 하나가 있으면 계속 정상 프라이온을 변형시키는 거야. 변형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정상 프라이온이 거의 없어지고 변형된 것만 꽉 차겠지. 기능도 못하면서 변형된 단백질만 꽉 차면 이 세포가 죽습니다. 오케이? 죽고 옆에 세포 죽고 옆에서 신경세포 죽고 하다 보면 뭐니? 뇌 쪽에서 이렇게 죽기 시작하면 확장되는 세포들이 신경세포들이 점점 죽어나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사람도 죽습니다. 사람도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이 이 프라이온 때문에 대뇌부터 중추신경계 대뇌가 이제 이렇게 구멍이 확 뚫리듯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병을 크로인츠펠트 야콥 디지즈 두 사람 이름입니다. 크로인츠펠트 야콥 디지즈라고 하고요. 똑같은 건데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소한테 걸리면 이걸 뭐라 한다? 광우병이라고 해. 그리고 이게 양한테 걸리면 스크래핑 병이라고 해. 똑같은 거야. 그렇지? 셋 다 프라이온 때문이고 셋 다 뇌가 막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건 마찬가지야. 그래서 죽는 거야. 너네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너네 나이 보다 조금 더 많이 들었을 때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다 마나 때문에 엄청나게 나라가 들썩였을 때가 있었거든. 꽤 오랫동안. 그때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광우병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다. 그런데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야 돼. 그러니까 광우병 소, 이 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사람이 이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게 밝혀져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미국산 소고기를 먹나? 수입하기 힘들겠지, 그지? 무섭지 않냐? 이건 걸리면 죽는 건데, 병 약도 없는데, 그지? 그래서 그때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 그걸 광우병 파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너네 미국산 소고기 뭐가? 먹어요. 수입 소고기 중에 1등 제일 많은 양이 미국산이고 2등이 호주산이거든. 미국산 많이 먹습니다. 근데 지금 먹는 근거는 뭔데? 미국에서도 광우병이 잡혔던 거야. 잡힌 거야. 그래서 지금 먹고 있는. 미국에서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고 생각해. 됐지? 자 마지막 오늘 이론은 마지막 얘기예요. 질병 감염 경로하니까 읽어보면 되는 거야. 진짜 쉬운 거야. 읽어보면 봐. 직접적인 거 간접적인 거 이렇게 있는데 감염 경로 볼게. 직접적으로는 환자 접촉 또는 상처 부위로 감염되는 게 뭐냐? 무좀 걸리서 발 비비면 안 돼요. 진짜 바로 그냥 감염되는 거야. 그치? 절대 안 돼. 신발도 같이 신으면 안 돼. 알겠지? 그다음 파상풍 이거 뭐지? 그지 막 상처, 그지? 상처나면 이제 철 막 이런 데 상처나면 생기는 이제 이게 균이야 균. 산화된 철에서 옮기는 균이라고 하면 돼. 철이 바뀐 건 아니야. 철이 아니야. 거기에 잘 살 수 있는 균이 있는 거야. 파상풍 이런 거, 파상풍 위험합니다. 조직이 썩어 나가지 않고 자르지 않고 계속 확장된다고 하더라고. 됐지? 이런 거. 접촉 때문에 생기는 거, 기침 재채기 또는 이제 기관지로 이제 감염되는 호흡기관으로 감염되는 거, 감기, 독감, 결핵. 아까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지, 그지? 오케이.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뭐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되는 게 콜레라, 세균성 식중독. 한마디로 이거 뭐니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도 많이 발생하는 병들이야. 좀 더러운 데서 많이 발생하는 간접적으로. 맞지? 그렇게 생각하고. 모기, 파리, 4개 되는 게 말라리아, 수면병, 아까 뭐였지? 일본 내역, 그지?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는. 예방하는 방법 너무 쉽지. 접촉 안 하면 되고 상처 부위 바로 소독해야 돼. 그다음 기침 채찍할 때 입을 가려야 되지, 그지? 너네도 좀 알아야 돼. 너네는 안 그러는데 한 번씩 학원 오는데 아픈데도 엄마가 보냈어요 하면서 왜? 하면서 다 다니는 애거든. 그럼 안 돼. 그거는 선한 행동이 아니야. 맞지? 여기 단체 생활하고 있는 데라서 자기가 조심해줘야 돼. 맞아. 그거 알고 있니?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은 걸린 사람이 마스크 쓸 때하고 안 걸린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있을 때 그 감염률이 4배 차이 납니다. 걸린 사람이 마스크 쓰는 게 4배 더 효과적이다. 그렇죠? 안 걸린 사람이 마스크 쓰는 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거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그다음 뭐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가열하고 그지? 오염된 물 가열해야 되고 상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뭐 너네가 상한 음식 먹을 우리 게임 매개 동물이 번식하지 않도록 환경 위생 이런 거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프리카 소염병이나 일본 내염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걱정 말아요. 이름도 잘 모르잖아. 왜? 안 늘어나는 그런 병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말라리아 조금 있을 수 있어. 말라리아는 어디 지역이 더 많냐면 북한 쪽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렇다 아는 거.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쭉 가면 이제 여기 방어작용 본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다음번 수업에 같이 하면서 다음번 수업에 방어작용 문제까지 좀 볼 거야. 수업 끝난 거 아니야. 나는 한 시간 중에 거의 대부분을 호르몬 문제 자료 줬지, 그지? 호르몬 쪽에 자료에서 문제 좀 어려운 문제 질문 받을 거 이런 걸 좀 같이 풀어보고 정리해 볼게. 알겠지? 오늘은 자료가 이게 방어작용 쪽 면역 쪽에 문제 수가 모으다 보니까 70문제가 넘어가서 그냥 100문제 맞췄어. 100문제야. 표정이 안 맞아. 이거는 지금 이번 주 전체 숙제가 아닙니다. 이 중에서 50문제가 숙제예요. 처음부터 50문제.